분량이 많아서 1시간 내에 문제하고 요약하고를 같이 못해요. 불가능해서 문제를 풀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네. 자, 문제 2번에서 주차 아닌 거 한번 찾아보세요. 도로에다만 차를 대놔야 주차인가요? 아닙니다. 법에는 어디다 대든 간에 차가 정지되어 있고 그럼 그걸 주차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선 답이 가나 라는 다 주차로 볼 수 있고요. 다만 주차로 볼 수 없습니다. 요거는 정차? 네, 정차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이제 5분을 기준으로 해서 정차냐 주차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가나 라 같은 경우는 이거 명백한 주차로 볼 수 있고 다는 뭐 정차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서행. 서행도 역시 이게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 이게 서행이다. 용어는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주차 정차 구분은 5분으로 한다. 정차는 5분, 그렇죠? 5분 초과하지 않은 거, 초과하면 주차로 본다. 6번 초보 운전자로 옳은 것은 법에서는 2년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초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7번 재정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자동차 성능과 안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자동차 관리법의 내용이죠. 8번 재정 목적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라번의 위험과 장애 방지, 제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 위험 제거, 안전 확보 이렇게 되는 거죠. 9번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법규가 아닙니다. 사람, 자동차, 도로 이렇게 3대 요소고 10번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해 지정된 도로를 고속도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 정리만 쭉 지금 나와 있는데 아주 제일 중요해요. 법에서는 용어가. 11번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원동기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모타죠. 모타가 달려있지 않은 거. 4번에 자전거죠. 자전거는 모타가 안 들어있으니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아니라 그냥 자전거. 12번 긴급 자동차로 볼 수 없는 차는 긴급 자동차가 그 용도로 쓰여질 때만 긴급 자동차고 그 용도로 쓰이지 않고 일반 업무로 쓰일 때는 긴급 자동차가 아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 특히 라번 같은 경우는 이건 법원의 판례에서 인정된 사례다. 택시도 긴급 자동차로 볼 때가 있다. 13번 긴급 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는 자동차.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좀 하시면 우리가 긴급 자동차라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소방차라든지 뭐 이런 수사기관차라든지 이런 건 긴급 자동차인데 그것 말고도 긴급 자동차로 볼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공익 사업을 위한 것. 가스, 전기 이런 거 아니면 뭐 민방위 뭐 이런 거 공익적인 사업이나 이런 공익과 관련된 것들은 지정해서 긴급 자동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14번 지정받아야 할 거 찾아보실까요? 공익사업이나 공익적인 거. 전기, 가스가 보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지정해서 긴급 자동차가 될 수 있다.
15번 정차에 해당되는 것은 나번이죠. 5분 초과하지 않고. 네. 16번 도로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가번에서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니까 꼭 숙지해 주시고요. 특히 이게 공개된 장소라는 거, 공개되지 않으면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에. 17번 해당되지 않는 것은 라번이죠. 공개되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군부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아니다. 18번 요거는 출발지라고 좀 그냥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출발지부터 허가를 받아야 통행할 수 있다. 19번 전용도로 알맞은 것은 이것도 역시 용어죠. 나번입니다. 자동차만. 20번 시장은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서 전용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특별시장도 가능하고 용인시장도 가능하고. 21번 전용차로의 설치권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장 등이 되겠네요. 22번 연석선이 어떤 거냐? 라번의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루어진 선, 연석선.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23번 도로교통법상의 일시정지. 일시정지란 운전자가 차의 바퀴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운전자가 정지시키는 거죠. 차가 스스로 정지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를 보행자 전용 도로라고 한다. 25번 중앙선. 역시 지금 계속 다 용어의 정의가 나오고 있어요. 다번이 정의입니다. 가변 차로가 설치된 경우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 방향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황색 실선이 중앙선이다. 26번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은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합니다. 길 가장자리 구역. 27번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것은 차선이고요. 28번 도로교통법상의 차에 해당하는 것은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자전차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29번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25cc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철로죠. 철로. 철로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0번 도로의 안전표지가 아닌 것은, 그래서 안전표지 종류 이렇게 5가지인데 이것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주의표지, 규제표시, 지시표지, 보조표시, 노면표시,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 좀 해주시고요. 위험표지라는 건 없습니다. 31번 자동차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미 들어갔으면 신속하게 빠져나와라. 이게 답입니다. 거기서 멈칫멈칫하면 사고 발생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32번 신호기에 표시되는 신호와 교통정리라는 경찰 공무원의 신호가 다른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신호기보다는 나와 있는 경찰관의 말이 우선이다. 33번 신호등 밝기는 전방 150m 전방입니다. 150m 전방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34번 신호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똑같은 문제네요. 150m 앞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나머지는 나중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35번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위반 책임은 신호 위반이죠. 보호해 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36번 다음 중 삼색 등화로 표시되는 차량 신호등의 신호 순서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녹색과 적색으로 넘어갈 땐 항상 황색을 거쳐서 넘어간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답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항상 황색을 거쳐서 넘어간다. 자, 37번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만 하는 차량 경보 등의 신호는 적색 등화 전멸 시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 빨간불이 깜빡깜빡하는 경우 있잖아요. 일시정지. 38번 다음 중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녹색 등화일 때의 통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녹색 직진할 수 있고 우회전할 수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경우 다른 교통 방해되지 않을 때 좌회전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죠. 답은 나번이네요. 39번 차마의 통행 우선순위로 알맞은 것은 긴급 자동차가 가장 우선이겠죠. 그렇죠? 소방차나 구급차, 그 다음에 일반 자동차, 그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손수레 이렇게 되겠습니다. 40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통행과 관련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보행자가 어떻게 보행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측 통행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렇죠? 답은 나번이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1번 다음 중 통행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긴급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화재 진압을 위해 현장에 출동하고 있는 소방 자동차. 라번 같은 경우도 다번이나 라번 같은 경우 가스관 이상률을 점검 중인 자동차도 지정을 하면 긴급 자동차가 될 수 있는데 그 말이 없으니까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다음은 차마의 통행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번을 보시면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좌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네, 우측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한 번만 읽어보시면 그냥 이해되실 수 있는 부분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차의 종류 또는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무엇라고 하나요? 이걸 전용 차로라고 하죠. 44번 다음은 차마의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번 보시면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널 땐 내려서 건너야 되고, 타고 건너면 보행자가 아니라 차가 되죠. 차마가 되죠. 그래서 내려서 건너야 된다. 45번 자동차 사고 처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험은 종합보험이죠. 종합보험을 들어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46번
고속도로에서 진로를 바꾸고자 할 때 진로 변경 신호를 해야 할 곳은 이게 100m 전이죠. 100m 전. 기본적으로 고속도로에서는 앞차와의 거리도 100m, 신호 줄 때도 100m 전 이렇게 되는 거죠. 47번. 운전자가 서행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신호는 서행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죠. 상하로 이렇게 이게 서행이죠. 48번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49번.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우리는 안전거리라고 합니다. 안전거리. 고속도로는 100m죠. 50번. 다음 중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장소가 아닌 것은 앞지르기. 앞지르기 할 수 없는 장소 요거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교차로, 터널안, 다리선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경사가 급한 내리막 안 되고요. 그래서 완만한 내리막은 가능합니다. 앞지르기가. 자, 51번. 다음은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운전 방법은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셔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52번. 다음은 도로 중 운행을 할 때 좌회전 또는 유턴이 가능한 도로로 알맞은 것은 좌회전이나 유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설치된 일반 도로. 실선도 안 되죠. 실선도 안 되고 황색 점선도 안 되고 백색 점선만 됩니다. 일반 도로에서 진로를 바꾸고자 할 때 거리는 일반 도로는 30m, 고속도로는 100m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54번. 일반 도로의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몇 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신호를 해야 하는가. 일반 도로니까 30m. 네. 55번. 앞차의 운전자가 제동등을 전멸할 때 뒤따라가는 차의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로 올바른 것은 앞차가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쓰려고 하든지 아니면 속도를 줄이려고 하든지. 그래서 감속해야 된다. 56번.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긴급 자동차인 경우 경광등의 색은 황색입니다. 황색. 공익 사업에 관한 것들이죠. 그렇죠? 황색.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긴급 자동차로 되는 것은 보시면 가스, 전기 등 응급 작업용 자동차 나와 있네요. 58번. 교차로 부근에서 긴급 자동차가 뒤따라오고 있는 경우이다. 올바른 운전 방법은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 양보한다. 피해주라는 얘기죠. 교차로에서 이렇게 추월하는 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긴급 자동차한테는 양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59번. 다음 중 긴급 자동차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건 정의죠. 가번이 그 정의입니다.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소방차도 문방구에 사러 가면 긴급 자동차가 아니다. 라게 되는 거죠. 60. 다음 중 긴급 자동차에 대한 특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긴급 자동차. 그래서 속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요. 앞지르기도 적용받지 않고요. 끼어들기도 적용받지 않고요.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는데 법의 규정상 앞지르기 장소와 시기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방법이 아니라 시기라고 그렇게 딱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렇게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61번. 도로교통법상의 교차로 통행 방법. 교차로가 이렇게 있죠.
이거 교차로 이제 통행 방법인데 가장 먼저 진입한 사람이 우선 먼저 진입, 그 다음에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사람, 그 다음에 우측에서 진입한 사람, 이게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쭉 찾아보시면 라번이 틀렸네요. 좌측 도로의 차에서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 우측 도로의 차의 진로 양보해야 된다. 우측에서 들어온, 제가 여기 있으면 이쪽 우측 도로에 있는 차들이 항상 우선이에요. 그렇게 우측으로 세 가지 기준을 기억을 해놓으시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신호등이 62번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우선순위 역시 같은 문제죠, 그렇죠? 다번이 틀렸네요. 이거는 긴급 자동차보다 먼저 진입한 자가 우선한다가 아니라 피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긴급 자동차한테는. 그래서 교차로에서 가장 우선은 긴급 자동차, 그 다음에 먼저 진입한 차, 넓은 길에서 들어온 차, 우측에서 들어온 차, 이렇게 되겠네요. 63번 교차로에서의 좌회전 방법으로 틀린 것은 라번. 교차로에서는 항상 서행이죠. 어떤 차든지 서행. 빠른 속도로 좌회전할 수 있다. 안 됩니다. 네. 교차로에선 서행. 64번 정체적인 시내의 일반 도로에서 교차로 통행 방법.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정체 중이네요. 녹색 등화일지라도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진입해서는 안 된다. 네. 꼬리 물기죠. 꼬리 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65번 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역시 답번에 보면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높여야 된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66번 최고 속도의 100분지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래서 아래 작은 글씨 보면 쭉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쭉 보시면 일반 도로는 이제 60km고요. 60km. 그 다음에 전용 도로는 90km. 그 다음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100km. 그래서 50%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아래 보면 나와 있죠. 20%를 줄여야 할 때와 50%를 줄여야 할 때를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 문제는 참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눈이 20mm 미만인 경우는 20%를 줄이고 폭설, 폭우,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하고 노면이 얼어붙어 있는 경우하고 눈이 20mm 이상인 경우는 감속이 50%다. 이렇게 20% 경우하고 50%의 경우를 좀 구분을 해주세요. 네. 67번 최고 제한 속도를 감속하여 운행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경우는 뭐 20%나 50% 다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흐린 날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8번 노면이 얼어붙어 있다고 하네요. 그럼 50% 감속이겠고요. 편도 2차로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로니까 80km가 최고 속도일 테고요. 1.5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다. 최고 제한 속도에 해당하는 것은 80을 절반 줄이면 40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69번 자동차 전용 도로의 최고 속도는 90이죠. 최저 속도는 30, 90, 30. 70번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일시 정지.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은 서행이죠. 서행이고 71번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다. 100m 이내면 50% 감속 이렇게 되고요. 화물차의 적재 높이 기준은 지상으로부터 4m랍니다. 이건
요건 그냥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4m. 4m 하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밑줄 친 부분에 대한 부분 요것도 좀 나중에 신경 써서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크 한번 해놔 주시고요. 높이 73번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뭐 라번의 브레이크 성능이 좋아서 짧게 유지하여도 된다. 이거는 아니죠. 법에 규정된 안전거리는 지켜라. 이런 취지의 문제입니다. 74번 제한속도가 80km인 일반 국도에서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젖어 있으면 20% 감속이네요. 이 최고 속도는 64km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75번 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2인 이상 공동으로 자동차로 무리지어 속도 경쟁을 해도 안 되죠. 위험행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 위험행위 금지 규정에 해당해서 안 되고요. 76번 좌석 안전띠 착용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허리에 매는 좌석 안전띠는 배가 아니라 복부 아래로 가로질러서 한다. 77번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속도 감각과는 무관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기 조작이 당연히 어려울 테고요. 주의력이 분산될 테고요. 78번 다음 중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딱 보시면 평생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평생교육시설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도로교통관리공단, 운전학원,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등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79번 좌석 안전띠 착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승용 자동차에서는 다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고요. 임신 중인 운전자는 착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후진시키는 경우에도 착용하지 않을 수 있고요. 옆자리 좌석도 착용해야 하고요. 그래서 답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후진할 때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려야 돼서 아마 그 예외 규정을 두는 것 같아요. 임산부는 또 이게 어렵고, 그리고 또 그 좌석 안전벨트가 착용이 어려운 그 신체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안 해도 되고요. 80. 다음 중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면허 운전. 라번에 보면 일종 보통 면허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무면허 운전이 아니고요. 81번 무면허 운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나번에 면허증은 있는데 내가 깜빡 잊고 갖고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면허 운전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82번 다음 중 약물 복용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옳은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 술, 과로, 질병, 약물 그 밖의 사유로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83번 모든 차위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나번에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에는 정지 상태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막 이렇게 또 운전 막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요. 84번 자동차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최저 기준은 0.03입니다. 85번은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및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은 3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3시간 이상이다. 86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아까 나왔던 문제랑 같네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2인 이상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이렇게 위험 발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87번 다음 중 도로상에서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은 나번이네요. 오물 등을 버리는 행위. 다번은 왜 가능합니까? 승용차 탑승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통화하는 행위. 운전자가 아니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해도 상관없다. 이런 의미죠. 88번 시외버스가 운행 중에 있다. 승차자 전원이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도로는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89번 다음 중 좌석 안전띠 착용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래서 쭉 나와 있죠. 그 예외는 좀 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긴급자동차 출동, 임신부, 자동차 후진, 그리고 더불어서 신체 장애인 경우에도 가능해요. 그리고 신장이 너무 큰 사람이나 비만이 너무 이렇게 있으신 분도 예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90번 승용자동차의 보호자와 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했을 때 어린이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적당한 곳은 가장 안전한 운전석 뒤라고 합니다. 운전석 뒤. 91번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된 것은 라번이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92번 다음 중 보행자 통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번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아무데나 통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야죠. 보행자는 가장자리로. 그 다음에 93번 보행자가 차도의 중앙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가장자리가 아니라 중앙으로 갈 수 있는 경우는 행사 때 어떤 그 허가를 받아서 하는 행사 때는 중앙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94번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번에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한 후 신고 필증을 받아 차량 내에 비치해야 한다. 요거는 운영자의 의무입니다. 운영자의 의무, 운전자의 의무가 아니고요. 95번 어린이가 보호자 보호 없이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을 때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방법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놀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아이가 무단횡단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도로변에 아이가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이때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그리고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 노인, 맹인, 그리고 지체 장애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96번 어린이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무단횡단할 때 역시 일시정지. 97번 도로교통법상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육교, 지하도 등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체장애인, 노인도 가능합니다. 98번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30km 이내고요. 도로교통법상 유아는 6세 미만, 어린이는 13세 미만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100번 다음 중 정차가 금지되는 곳이 아닌 것은 정차가 금지되는 곳이 아닌 것은 라번이네요.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 주차장.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나머지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소방시설,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는 5m 이내에서 정차가 금지되고요. 그리고 안전지대, 교통섬이라고 하죠. 안전지대와 정류장, 건널목, 횡단보도는 10m 이내에서 정차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거 10m, 5m는 구분을 꼭 해주세요. 101번 다음 중 주정차가 금지되는 곳이 아닌 것은 교차로 10m 이내죠. 예. 교차로는 5m 이내니까 교차로 10m 이내는 금지되지 않죠. 그래서 5m, 10m 꼭 구별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것은 터널 안과 다리 위죠. 여기는 주차만 금지되는 장소입니다. 나머지는 주차와 정차가 다 금지되는 장소고요. 그 다음에 103번 버스 여객 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정거장이죠. 정류장에는 5m인가요? 10m인가요? 10m죠. 네. 104번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에 주차할 수 있는 거리는 5m입니다. 공사구역 가장자리 5m. 그 다음에 105번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켜야 할 등화로 옳은 것은 인데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밤에 이제 차는 요걸 다 켜야 되잖아요. 전조등, 미등, 차폭등, 번호등 다 켜는데 견인되는 건 전조등은 켤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동기는 차폭등과 번호등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냥 저렇게 한번 해놓으시고 한번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106번 다음 중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으로 틀린 것은 라번에 앞차가 일시정지한 후 통과하면 뒷차도 따라서 계속 통과한다. 뒷차도 일시정지 해야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107번 다음 중 야간에 전조등 불빛을 하향하는 주된 이유는 마주오는 차와 앞차 운전자의 시각에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뭐 상식적인 이야기고. 108번 반대 차로에서 승합 자동차가 전조등을 상향으로 하고 다가오고 있을 때 올바른 운전 방법은 시선을 약간 우측 가장자리로 두고 운전한다. 이게 답이랍니다. 이거는 109번 철길 건널목 통과 중 차량이 고장난 경우 운전자의 필요한 조치로 틀린 것은 가번이 틀렸죠.
고장 여부를 자기가 확인하고 수리하려고 하면 안 되죠. 즉시 피신하고 관계 공무원한테 알려야죠. 110번 야간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운전자의 등하 조작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전조등 불빛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 111번 비탈진 도로에서 내려가는 화물차와 올라가는 택시가 있다. 우선순위는 기본적으로 그 양보 의무가 있는 것은 올라가는 차 그리고 동승이 없는 차가 먼저 양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둘 다 동승자가 있으면 올라가는 차가 양보해야 되고요. 내려가는 차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112번 도로교통법상의 교차로 통행 방법 중 잘못된 것은 라번이 아까 나왔던 문제네요. 그 교차로에서 우측도로 우선이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113번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나번 거리가 먼 거네요.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을 취한다. 이거는 주의할 의무는 아니고요. 114번 고속도로상에서 차량 고장 시 불꽃 신호는 사방 500m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안전삼각대라는 것을 세우잖아요. 뒤쪽에다가 그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전자가 고속도로상에서 주정차했을 때 위반이 되는 것은 2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갓길에 정차하였다. 갓길 정차는 안 되죠. 예외적인 경우만 갓길 정차가 가능하다라는 취지고요. 116번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 시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갓길로 이동 후 비상등을 끄고 비상등을 켜야겠죠. 그리고 안전삼각대도 세우고 그리고 100m 이상 지점에 고장 차량 표지판을 설치한다. 이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7번 고속도로에서의 운행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가능하면 휴게소에서 한번 휴식을 취하지 않고 바로 목적지까지 운행한다. 바람직하지 않죠. 118번 고속도로에서 운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가속차로에서 충분한 가속 없이 바로 주행차로에 진입한다. 가속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건 뭐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119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는 16세고요. 그리고 일반 면허는 18세고요. 120번 무면허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조치 및 사고 발생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 기간은 가장 긴 5년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 가장 중요한 게 5년이고요. 그래서 이것들 결격 기간들에 대한 것들이 참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사람이 다치고 그 다음에 구호조치까지 안 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냥 사망해 버린 경우 이때가 가장 큰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4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 말고는 전부 다 1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외의 사유에서 걸리는 것들은 다 1년이에요. 결격 기간이. 그냥 음주 걸려도 결격 1년, 무면허도 1년, 다 1년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1년짜리에다가 이제 가중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덧붙여지면 연수가 가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쪽 뒤쪽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5분만 잠깐 쉬시고 제가 그 자동차 관리법을 좀 빨리 끝내고 이 도로교통법 뒤쪽 부분 조금 남은 거 그거를 그때 제가 마무리 좀 해드릴게요. 5분간 쉬겠습니다.